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Git 다루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폴더를 Git 저장소로 만들어서 버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리모트로 GitHub에 있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리포지토리를 복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뤄보았었는데, 저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파일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을 때에 이제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하기 위해서 git add를 쓰고, 그 다음에 버전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git commit이라는 명령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였죠.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명령어는 git diff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이제 git diff라는 명령어는 어떤 때 쓰냐면, 이제 우리가 커밋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커밋한 것과 지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워킹 디렉토리와 아니면 스테이징 에리어에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소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git diff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밋들을 비교하거나 커밋과 워킹 트리 변경 사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워킹 디렉터리와 스테이징 에리어에 있는 거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밋 내용과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리어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커밋과 다른 커밋을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보면은 그냥 git diff만 쓴다면 워킹 디렉터리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징 에리어하고 실제 소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git diff 한 다음에 마이너스 캐시드 그러면은 이제 커밋 내용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징 에리어랑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커밋을 비교하고 싶으면 여기 보는 것처럼 checksum을 이제 쓰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checksum 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checksum 2가 돼야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하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ake 디렉토리에서 랩 11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cd 한 다음에 랩 11을 새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얘는 지금 현재 git 저장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 하면은 지금 저장소가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장소로 만들어야 되겠죠. git init 해서 이제 저장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git 저장소가 아닌 것을 git 저장소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뭐가 변경이 되냐면은 .git이라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커밋을 이용해서 변경 그 사항을 이력을 저장을 할 때 저 .git이라는 곳에 있는 파일에 저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git 저장소로 사용하다가 더 이상 git 저장소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다 날려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래에 -rf에서 .git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변경 사항이 이제 이력 변경한 그 기록이 다 사라지게 되고 소스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 흔치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루트에다가 기 저장소를 만들어 버려서 그 루트 하위에 있는 모든 폴더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게끔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git이라는 폴더를 이렇게 지워 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지웠기 때문에 git 스테이터스 하면 또 git 저장소가 아니라고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다시 저장소로 만들고 싶으면 git init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변경 이력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git diff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한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vi hello c에서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shop include 헤더 파일만 만들고 제가 이제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이제 우리가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를 해야 커밋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git add해서 hello.c 하면 이제 git 스테이터스 해보면은 지금 이제 커밋할 수 있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커밋을 하기 전에 워킹 디렉터리에 있는 것과 스테이징 영역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금 워킹 디렉터리에 있는 hello.c를 좀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일 하나를 하고 열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add한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sharp include 그 라인만 있었고 지금 제가 수정한 것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그렇죠. 메인 함수를 추가했죠. 그래서 git status 한번 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git diff 한 다음에 hello.c 해가지고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스테이징 영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게 이런 게 있다라고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커밋 내용과 스테이징 영역을 알고 싶다. 그럼 지금 이제 git add 해서 커밋을 한번 날려볼게요. git commit 마이너스 메시지 해서 create 그 다음에 hello.c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이제 커밋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git status 한번 해볼게요. 지금 modify 한 거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우리가 다시 add를 해볼게요. hello.c 해서 이제 add를 했고요. git status 이제 지금 add한 파일이 hello.c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add한 스테이징 영역에 이제 하나 추가한 게 있고요. commit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거와 저거의 차이를 알고 싶다. git diff 한 다음에 마이너스 caché드라고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hello.c 그러면은 지금 현재 커밋된 내역은 어떤 거죠?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add한 내역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얘를 이제 커밋을 다시 해볼게요. git commit -m에서 뭐라고 할까요? add main function 이렇게 이제 할게요. 그러면 이제 git log 해서 online으로 한번 쳐보면 지금 로그가 두 개가 쌓였고요. 커밋이 지금 두 개가 쌓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git diff 한 다음에 이제 커밋의 책섬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해시 코드 7자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과 정확히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비교하겠다. 복사. 그래서 엔터를 해보면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이거예요. 얘.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얘와 얘의 차이를 보는데 두 개의 차이는 뭐였죠? 여기에는 메인 함수가 들어 있었고 여기에는 메인 함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거와 첫 번째 걸 비교해 보니까 메인이 없을 때와 있을 때로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명령어는 커밋 메시지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커밋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git commit 한 다음에 -amend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어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 커밋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지막 커밋이 뭐냐면은 add main func이라고 해놓은 이 커밋인데요. 이것을 내가 이제 한번 수정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commit 그 다음에 amend 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화면이 뜨는데요. 지금 이 화면은 지금 나노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빈과는 좀 약간 다르고요. 얘는 화살표 키를 써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function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저장할 때에는 컨트롤 O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엔터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X 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git 로그로 확인을 해보면 빼기 1 라인 해보면 지금 제가 변경된 대로 마지막 그 커밋 메시지를 지금 변경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변경할 때는 git commi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mend라는 그 옵션을 사용하면 마지막 커밋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밋을 했거나 아니면은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를 했다가 수정을 할 때가 있어요. 워킹 디렉토리에서. 그럴 때 워킹 디렉토리에서 수정하기 전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가 git checkout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써주면 돼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git 한 다음에 스테이터스 하면 스테이터스는 지금 전부 다 클린하죠. 워킹 디렉토리 지금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vi 한 다음에 지금 hello.c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고요. 여기 우리가 printf 해서 hello world 이렇게 이제 한 문장을 출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git 스테이터스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변경되었다고 표시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원래 변경하지 않았던 아까 working directory clean이라는 화면이 나왔던 그 상태로 돌리고 싶으면 git 일단은 cat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변경된 상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하지 않았던 이전 버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checkout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cat hello.c 하면은 원래 없었던 때로 다시 돌릴 수가 있죠.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소하기 위해서 커밋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리버트와 그다음에 리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트와 리셋은 둘 다 취소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제 둘이 작동법이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격 저장소에 GitHub 같은 원격 저장소에 푸시한 커밋 기록인 경우에는 리셋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리고 리벌트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벌트와 리셋의 차이점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 리벌트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마지막 커밋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이 이력을 여기에 있는 커밋 메시지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벌트라는 걸 써서 이 메시지 리벌트를 이용하여 이 커밋 그 메시지를 우리가 수정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력만 수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히스토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게 리벌트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머지 이력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있는 메시지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제 리셋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리셋입니다. 초기화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마지막 커밋이 여긴데 나는 이쪽을 고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리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로 이동을 하면서 일로 가리키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이력은 모두 다 삭제를 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명령어이죠. 우리가 하나나 두 개 정도 전에부터 다시 새로 기록하고 싶다. 그럴 때는 리셋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예전 거의 커밋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바꾸고 싶다 할 때에는 리버트를 써야 되는 거죠. 즉, 두 개의 사용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리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 그 커밋 그 이력으로 리셋을 해버리면은 그 이후의 모든 이력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푸시를 했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푸시를 해놨다는 것은 그 원격 저장소에 다른 개발자가 접속해서 그 이력본을 이제 다 가져가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실수로 다 리셋을 해버려서 다시 푸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남긴 이력까지 다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시한 커밋 메시지에 대해서 변경할 때에는 절대 쓰지 마시고 푸시하지 않은 내 거에 지금 현재 내 거에만 이력이 쌓인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리버트와 리셋 두 가지를 다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리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셋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은 커밋을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대로 리셋은 내가 원하는 커밋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리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커밋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특정 커밋 이후의 버전들은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버전들은 히스토리에서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방식을 보면은 워킹 디렉터리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 생성한 다음에 이제 스테이징 영역에 git ad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완료가 된다면은 커밋을 해서 변경 이력을 기록하게 되는데 현재 브랜치에서 마지막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헤드라는 말입니다. 헤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셋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맨 마지막 커밋을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리셋을 한다는 거는 특정한 커밋으로 헤드를 옮긴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던 그 히스토리들은 다 삭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셋하는 방법은
git reset 한 다음에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밋 아이디를 주면은 이게 이제 특정 커밋으로 우리가 리셋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리셋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까지 실행하는 게 소프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까지 하는 게 믹스드 옵션.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까지 실행하는 게 하드라는 옵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은 리셋을 설명하기 전에 현재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는 것처럼 hello.c라는 걸 만들어서 커밋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한 다음에 버전 2에 커밋 메시지, 커밋 이력을 하나 더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정을 해서 커밋 이제 세 번째 이력을 해서 지금 총 git 로그를 해보면은 세 개의 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 지금 워킹 디렉터리는 당연히 세 번째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버전 3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스테이징 에리어의 지금 상태값인데 hello.c 버전 3로 똑같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git 스테이터스 하면은 더 이상 뭐 변경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상태인데 제가 git reset 한 다음에 마이너스 soft 하고 헤드에 tilde라는 표시를 했어요. 헤드의 tilde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 헤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커밋 아이디에서 그 이전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방식으로 우리가 리셋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헤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 스테이스와 그 다음에 WD, 워킹 디렉토리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git 스테이터스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add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커밋 메시지만 다시 넣으면 즉 git commit하고 -m 해서 메시지를 넣게 되면은 다시 버전 3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에요. 지금 리셋 소프트 옵션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밋 이력을 3개를 남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vi 일단 git 스테이터스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hello.c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sharp include 헤더 파일 해주고 저장할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조금씩만 해서 하지는 않겠죠. git 그 다음에 commit -am 한 다음에 create hello c 하고 v1이라고 할까요? 버전 1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hello.c 해서 좀 추가를 해볼게요. 오. 여기까지 하고 git commit 한번 얘는 이제 add가 되어서 커밋까지 됐기 때문에 그냥 -am만 해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커밋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add main function 그리고 v2라고 하죠. 그리고 git log -1 line 보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c 해서 printf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맨 마지막 메시지 만약에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git commit -amend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키 쓰시면 돼요. 화살표 키도 쓰면 되고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장할 때는 컨트롤 O를 누르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냥 엔터 치시면 되고 컨트롤 X에서 나가면 되죠. 그런 다음에 git 이렇게 보면 3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리셋을 어느 걸로 할 거냐면은 지금 현재 버전 2로 리셋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그 다음에 리셋 한 다음에 마이너스 소프트 방식으로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면은 지금 현재 헤드는 누굴 가르치고 있냐면은 지금 맨 마지막 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헤드에 tilde를 주면은 그 이전으로 가고 싶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현재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다시 로그를 한번 보면 로그는 지금 이미 한 칸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V3가 아닌 V2까지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V3는 어디에 남아 있나요? 워킹 디렉토리는 V3가 남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 스테이터스 해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add도 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상태로 다시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git commit 그다음에 -m 한 다음에 다시 메시지를 써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dd 그냥 hello라고 할게요. v3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지금 이제 git 이렇게 원라인에 보면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걸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정 위치로 옮겨가서 그다음부터 변경 이력을 다시 만드는 것이 소프트다. 그러니까는 이제 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킹 디렉토리는 전혀 건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취소한 그 이력은 어디로? 스테이징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리셋 믹스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셋을 사용할 때 따로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 믹스드 옵션입니다. 믹스드 옵션은 여기 보는 것처럼 헤드를 이동을 하고요. 똑같이 소프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unstaged 합니다. 아까 우리가 소프트를 할 때에는 여기에 이제 add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add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셋의 믹스드 옵션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 로그를 해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이제 커밋 로그가 남겨져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믹스드 옵션을 한번 이렇게 취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reset, 그 다음에 head, 그 다음에 이전 tilde 해주면은 이 전으로 이제 옮겨가는데요. git 로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전 것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해야 되는 게 git status 해서 현재 지금 이게 add 상태인지 그 다음에 add가 안 되어 있는 unstaged 상태인지 보면은 지금 unstaged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믹스드와 소프트의 옵션의 차이는 뭐냐면은 소프트는 add 되어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믹스드는 unstaged 상태로 즉 add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셋의 마이너스 하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옵션은 헤드 이동하는 거는 이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해당 파일 unstaged까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워킹 파일에 있는 변경 사항도 삭제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소프트나 믹스드 그 옵션에서는 워킹 디렉토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하드에서는 워킹 디렉토리에서도 이전 버전으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믹스드 방식으로 취소를 했었죠.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add 한 다음에 git commit 해서 -m 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프린트를 추가했던 거죠. 그래서 프린트 hello를 추가했었고 v3로 우리가 아까 했었죠. 그리고 git 로그 -19 해보면 3개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드를 이용해서 한번 리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하드 그 다음에 헤드 tilde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git 로그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이전 로그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git status 하면은 스테이터스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add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디렉토리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cat 해서 hello.c를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printf 써서 hello를 우리가 출력하게끔 만든 그 라인이 추가가 되었었는데 보면은 그 지금 printf 그 라인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이제 워킹 디렉토리까지 삭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하드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어떻게 되돌아가기를 할지를 잘 고민해서 리셋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파일을 삭제할 경우에도 Git을 이용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 사용하던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파일도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삭제를 하게 되면은 Git에도 변경 이력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tracked 파일은 뭐라고 그랬죠? 한 번도 스테이징돼서 커밋되지 않은 그 파일을 우리가 untracked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이력상에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로컬에서 그냥 remove, 그래서 이제 rm 해서 sample.txt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테이징 영역에 들어갔다가 커밋 이력이 남은 파일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git rm 하고 그다음에 sample.tx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격 저장소, 즉 지금 현재 그 폴더와 연결되어 있는 GitHub에 있는 저장소와 그 다음에 로컬 저장소 두 군데 다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it rm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ched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은 이것은 원격 저장소에서는 삭제할 건데 내 거 워킹 디렉토리 쪽에서는 삭제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삭제할 때도 이렇게 해서 변경 이력을 해 주셔야지만 원격 그 저장소에 이제 삭제된 걸로 표기가 되고, 그리고 파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하는 폴더를 Git 저장소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Git init을 사용해서 이제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원격 저장소에서 클론을 해와서 저장소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t 클론에서 주소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주소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다가 내 거에다 복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저장소는 그 폴더는 git 저장소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즉 소스와 변경 이력을 가져와서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제를 해올 때 거기에 있는 저장소 이름대로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다른 저장소를 또 복제를 했는데 같은 폴더가 있다면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제가 되지 않겠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새로운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다가 폴더 이름을 새로 써주시면은 이 폴더 이름으로 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제 복제를 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 해가지고 브랜치 이름을 써준 다음에 그리고 복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it 클론을 사용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그 리포지토리를 복사해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github.com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았는데 calculator 해서 검색을 했었죠. 그 다음에 C 언어, 그리고 이제 bitmils라는 이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가져와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론하기 위해서 주소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git 랩이라는 곳에 이제 복제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그 리포지토리 이름도 캘큘레이터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리포지토리 이름인데 동일한 걸 가져오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아도 캘큘레이터라는 리포지토리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동일한 걸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git clone 해서 여러분이 지금 했던 거 붙여넣기 해도 못 가져오겠죠. 왜냐면은 calculator라는 폴더가 이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는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calc 해서 제가 폴더를 새로 지정해 주면은 이제 이 폴더에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ls 해보면은 calc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calc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똑같이 폴더 이름만 다르게 해서 복제가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경 이력도 있는 git 저장소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뭐였냐면은 브랜치 이름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git clone -b 한 다음에 브랜치 이름을 써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브랜치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브랜치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브랜치 마스터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터. 그죠? 그리고 다른 브랜치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터란 브랜치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좀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에는 브랜치를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디버그용 따로, 릴리즈용 따로, 그다음에 뭐 버그 픽스용 따로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나누어서 개발한 다음에 통합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C#으로 만든 한번 소스를 찾아볼게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거 한번 클릭을 해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랜치를 한번 눌러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브랜치가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 이름이 랩1, 랩2, 백이솔 뭐 이렇게 랩2, 랩3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랩1을 여러분들이 클론하고 싶다면은 이제 여기서 먼저 주소를 복사하고요. 그리고 git clone -b 한 다음에 랩1 랩1이 맞죠? 그리고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랩1을 다운받게 되죠. 그래서 ls 해보면은 지금 캘큘레이터 랩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캘큘레이터 랩에서 git 스테이터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랩1이라는 원격에 있는 랩1이라는 브랜치에 있는 걸 가져다가 복제했다고 표시가 나죠.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git을 클론해서 캘큘레이터를 가져와서 보면은 지금 이제 소스를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나가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C 파일만 있고 오브젝트 파일이나 실행 파일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제 git 저장소, GitHub에는 왜 그런 파일들이 없냐면 소스가 변경되면은 그때마다 실행 파일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실행 파일은 저장해 둘 필요가 없죠. 왜냐면 소스 파일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컴파일을 해서 그 라이브러리 파일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실행 파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git으로 버전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파일들을 우리가 git ignore.라는 파일에다 인제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git ignore를 이해하기 위해서 3 개의 인제 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트랙트 파일은 뭔가요? 어떤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한 다음에 add해서 커밋을 한 파일이 이제 트랙트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untracked 파일은 뭘까요? 파일을 새로 생성했는데 add나 커밋을 하지 않은 그쵸? 그런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untracked 파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untracked 파일들은 우리가 git 스테이터스 했을 때 계속 표시가 되죠. 빨간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ignored 파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어떤 이제 C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실행 파일은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실행 파일은 최종 본의 실행 파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버전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인제 필요하다면 우리가 컴파일을 해서 다시 얻어낼 수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git 저장소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파일이나 폴더를 지정하여 만드는 게 git ignore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컴파일된 파일들, 즉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만들게 될 때 오브젝트 파일 나오는 이런 파일들, 그다음에 우리가 빌드해서 생성된 파일들, 히든 파일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파일, 나 혼자만 볼 거고 GitHub나 공유하진 않지만 이 폴더에다 놓고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관리할 파일들, 그다음에 이제 실행 파일들이 있는 보통 디렉토리들은 우리가 bin이라는 폴더 만들거나 뭐 아웃이라는 폴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폴더들을 다 제외하고 싶을 때 우리가 .git ignore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거기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표.5 이건 무슨 말이죠? 확장자 5인 파일, 그 다음에 hello란 파일, 그 다음에 폴더가 private 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git ignore에 적어 놓게 되면은 저기에 이제 명시된 파일들은 git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git ignore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ello.c를 우리가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print hello world라고 하고요. 됐습니다. git 스테이터스 해보면은 지금 이제 변경됐다고 나왔고요. git commit 한 번이라도 얘는 이제 untracked 파일은 아니니까 AM으로 해서 이제
modify main function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git 그다음 로그 원라인 이렇게 해주면은 세 개의 이제 이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gcc 그다음에 -o 한 다음에 hello 그리고 나서 이제 hello.c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ls에 보면은 지금 이제 hello란 그 실행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hello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git 스테이터스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llo가 새로 파일이 추가가 됐으니까 add 해라, 관리 시작해라 이렇게 이제 뜨는데 이거를 뜨지 않도록 즉 이 파일을 무시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git ignore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먼저 .git ignore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git ignore 해서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들이 I 한 다음에 별표 오브젝트 파일 그 다음에 나는 hello라는 실행 파일 뭐 이제 여러분들이 hello 디버거도 만들었었는데 디버거라는 실행 파일 이런 식으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면 이제 git 스테이터스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t ignore만 추가했을 뿐인데도 지금 조금 전에 떴던 hello가 무시돼서 나오지 않고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일도 포함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 git add 해서 .git ignore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환경과 그 다음에 개발하는 언어에 따라서 git ignore에 포함되어야 될 그 확장자나 아니면은 뭐 파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건 좀 번거롭고요. 여기 보시면은 git ignore를 입력하시면 여기 이렇게 첫 번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운영체제나 뭐 개발 환경, 프로그래밍 언어 검색을 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리눅스 그래서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C 언어 입력하고 있고요. 빔 쓰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생성하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소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git ignore 라고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밑에다가 이제 헬로우나 헬로우 디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그건 넣어 주셔야 되고 나머지도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git 스테이터스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뭔가 파일들을 넣더라도 이제 추가하라고 이렇게 스테이터스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로컬 리포지토리를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지금 이제 로컬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GitHub에 올려놓고 공유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협업할 때는 당연히 GitHub에 우리가 공유해놓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모트 원격 리포지토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제 로컬로만 만들어져 있고 원격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git remote라는 명령어는 현재 그 원격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한번 얘는 왼쪽에 놓고 실습창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성했던 랩11 디렉토리는 우리가 자체로 그 git 저장소로 만들었었지만 우리가 캘시라는 거 원격으로 우리가 연결했던 캘큘레이터나 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에서 클론을 했었잖아요. 원격에서 클론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원격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던 캘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git remote 이렇게 이제 해주면 오리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v를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어떤 링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리모트에
이제 헬프 페이지를 보시고 싶으면 -H 옵션을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연결을 제거하고 싶다.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연결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git remote remove origin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건 지금 리모트의 이름을 지금 오리진으로 디폴트 값입니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remote 네, remove origin 이렇게 하면은 리모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로컬 저장소로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git remote 해보면 역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리모트 -v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d git remote add라는 명령어를 써서 연결을 하면 되는데 git 그다음에 remote add 한 다음에 이제 연결할 때 그 연결한 애 이름, 별칭입니다. 오리진은. 이제 보통은 오리진이라고 많이 써주고요. 그리고 이 주소를 갖다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넣어주게 되면 붙여넣기를 하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it remote 입력해 보면 그대로 나오고요. git remote -v 하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지금 이제 원격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오리진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을 끊어 보고요. 동일한 거를 연결해도 돼요. add 해서 나는 켈시로 연결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주소를 복사해 놨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git remote 하면 두 개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같은 주소인데 -v 하면 이렇게 네 개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 연결할 때는 보통 오리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컬 저장소로 만든 것을 GitHub에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서 그쪽과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연결해서 작업하는 게 뭘까요? 지금 로컬 리포지토리에서 작성한 것을 원격으로 푸시하고 그죠? 원격에 있는 것을 지금 로컬로 패치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git remo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로컬 리포지토리와 원격 리포지토리를 연결을 해 놓았다면은 할 수 있는 작업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푸시와 풀과 그다음에 패치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푸시는 로컬 리포지토리에서 변경된 사항을 원격 리포지토리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푸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클론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다른 개발자가 원격에 있는 걸 가져다가 고친 다음에 푸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버전과 원격에 있는 버전의 차이가 생기죠. 왜냐하면 다른 개발자가 수정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거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거 변경된 걸 합쳐서 그리고 푸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격에 변경된 사항을 가져와서 내 거에 합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풀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방향대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있는 것을 이제 변경 사항을 가져다가 내 거에다 합치는 작업을 하는 게 풀이고요. 그러면 이제 패치는 무엇인가? 패치는 뭐냐면은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가져오기만 하고 내 거하고는 합치지 않는 게 패치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풀은 가져와서 내 리포지토리와 머지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패치는 가져오기만 하고 어떤 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필요하다면 머지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풀과 패치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은 뭐냐면요. 패치는 이제 원격에 있는 리포지토리에서 내 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과 변경 이력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패치 언더바 헤드라는 브랜치에 얘네가 저장이 되는 작업이 패치이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는 내 거에 있는 로컬 리포지토리에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와 패치 헤드 변경된 사항을 통합해서 머지해서 하나의 마스터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뭐냐면은 풀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격에 난 푸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거에 합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의 변경 사항을 합친 후에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을 다시 푸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은 불가피하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푸시하지 않고 내가 패치해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럴 때에는 패치라는 명령어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으로 가보면 이제 푸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git push 한 다음에 원격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브랜치 이름을 써주면은 내 브랜치를 이 원격으로 보내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풀은 뭐냐면은 기풀 한 다음에 원격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마스터 하면은 원격에 있는 변경 사항을 내 마스터 브랜치에다 가져와서 통합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it 패치 하면은 원격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패치 헤드라는 브랜치를 만들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푸시와 풀에 대해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를 하기 위해서 즉 나의 로컬 리포지토리에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GitHub에다가 이제 원격 저장소에 올리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GitHub 계정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GitHub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데 여기 New라고 되어 있는 클릭해서 이제 만들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포지토리 이제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0 OSS 한 다음에 헬로우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포지토리를 퍼블릭으로 만들 건지 프라이빗으로 만들 건지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냥 create repository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원격 저장소를 본 것처럼 이렇게 저장소가 만들어지는데 현재는 파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소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git init 한 다음에 파일 하나 추가해서 그다음에 커밋을 날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격 저장소를 연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은 이 주소를 먼저 복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랩11이라는 폴더로 들어가고요. 랩11을 git 리포지토리로 만들어 놨었죠. 즉 로컬 리포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컬 리포지토리를 원격 리포지토리와 연결해서 원격으로 업로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원격을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원격 저장소와 그 저장소와 연결하는 명령어가 git remote 한 다음에 add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어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복사했던 그 주소를 여기다 이제 넣게 되면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it remote -v 하면은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됐으면 우리가 업로드를 할 때 쓰는 게 git push라는 명령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git push 한 다음에 origin master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올리고자 하는 원격 저장소의 계정,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었던 것을 이제 원격 저장소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격 저장소에 가서 이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hello.c와 그 다음에 .git ignore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업로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git 로그에서 -1 라인에서 이제 보면은 현재 커밋 메시지가 4개 정도 이제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개의 커밋이 있다고 표시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썼던 메시지대로 커밋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푸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풀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지금 현재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로컬 리포지토리와 원격 리포지토리가 지금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변경해서 푸시를 또 해도 저쪽에 변경 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푸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원격 리포지토리가 변경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git ignore 제가 한번 변경을 여기서 직접 해볼게요. 여기 이제 연필 표시를 하면은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샵 해서 이거는 커멘트죠. 이렇게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커밋 하면은 업데이트 .ignore라는 이제 커밋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세요. 커밋이 5개로 변해 있고 내 거는 지금 4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내가 또 뭔가를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hello.c 해서 리턴을 추가하죠. 리턴 제로 한 다음에 git add hello.c 그 다음에 git commit 업데이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git 로그에서 마이너스 원 라인이라고 이제 해보면은 지금 여기 5개이긴 한데 이제 원격에서 커밋한 내용과 이쪽에서 커밋한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져왔던 그 원격이 아니고 다른 원격이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이제 모르고 그냥 git push origin 마스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젝티드 됐다고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가져온 본과 내가 가져온 그 복사본과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패치를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패치는 가지고 와서 패치 헤드라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복사만 해놓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바로 푸시를 해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 git pull origin master 이렇게 하면 엔터를 하면 이제 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이제 메시지를 바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을 실행했는데 지금 원격에서 변경 사항이 있고 내 거에도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2개를 머지하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 O 그 다음에 컨트롤 X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git 로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원격에서 했던 커밋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지 브랜치한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격에서 변경 사항은 지금 내 로컬 리포지토리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것을 원격에 다시 이제 적용을 하려면 업로드를 하려면 git push 하고 origin 한 다음에 마스터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계정을 넣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원격에 가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현재 로컬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원격에 있는 그 커밋 그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변경한 파일이 이제 이것은 원격에서 변경한 파일이었고요. 그리고 hello.c에는 return 제로라는 거는 로컬에서 변경한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시 이제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풀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변경 중이었던 뭐 스테이징 에리어에 뭔가 애드를 해 놓고 아직 커밋을 안 했거나 아니면 파일을 수정해 놓고 아직 애드하고 커밋을 안 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푸시를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이나 푸시를 할 때에는 이제 애드와 커밋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제 기 스테이터스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더 이상 커밋할 게 없고,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에서 변경한 사항도 없을 때, 그때 인제 여러분들이 풀을 하시고 그다음에 푸시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로컬에 있는 저장소를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에는 푸시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원격에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이제 로컬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풀이라는 걸 사용해서 병합을 하게 된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꼭 한 번씩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